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료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은 남은 연말 동안 읽으면 좋을 책 7권을 장르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획한 책 나눔위원회의 12월 추천 도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11월에도 책 나눔위원회의 11월 추천 도서를 아이패드, 아이펜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서 추천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총 7권의 책이고 책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꼽은 책이니만큼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반년간 쭉 본 결과 책 홍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책은 꼭 사람들이, 대중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진심이 담겨있는 추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추천 도서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도 매달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독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진영 소설가의 겨울방학이라는 책입니다. 민음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정여울 작가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최진영의 소설집을 읽으며 나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되찾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한다 라는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어저께까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되게 따스한 제목과 다르게 굉장히 좀 냉정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책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뭔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이나 먹고 사는 생계 이런 거에 좀 지친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인문예술 분야의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입니다. 박주영 작가님이 쓰셨고 김영사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김경집 교수님이 이런 추천사를 남기셨어요. 인간이 아닌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사람들, 판결문에서 소실된 구체적 인권과 고통을 복원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법정신과 철학을 성찰하게 한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언빌리버블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이나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때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록이나 처리해야 할 서류로 사람들을 이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단면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법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질문하는 미술관이라는 책입니다. 이만열 작가님이 쓰셨고 고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이 이런 추천사를 쓰셨어요. 예술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 그 흐름 속에 예술과 사회 현실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의 가치가 있다. 책은 다양한 미술 작품을 통해 중요한 8가지 사회 문제를 다룬다. 저는 여기서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말에 확 꽂혀가지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현상과 이 세상을 이야기할까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었고 또 제목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미술관이라는 제목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자연과학 분야의 책입니다. 이 책도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수학을 품은 야구공이라는 책입니다. 스포츠 기자 4분이 모여가지고 그 야구에 들어있는 수학적 원리들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FA로 영입된 새로운 기대주에게 어떤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야구장이라는 그 공간에서 기하학의 역할은 또 뭔지, 또 직구, 커브볼, 홈런, 타구의 속도와 가속도는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학의 언어로 야구를 풀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포자, 수학 포기자였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좀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제목이 밥장님 어떻게 통영까지 가셨어요? 라는 책입니다. 저는 2007년 정도에 통영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고
그리고 그맘때쯤 아마 이 일러스트레이터 밥장님의 블로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록에 대한 매력, 몰스킨의 매력을 제가 이분 블로그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책으로 만나게 되니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림이 정말 멋있어요. 이 밥장님의 그림. 이제 통영에서 이분이 서울에서 통영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집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고 또 카페를 발굴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강연이나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그 통영 지역의 어떤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영을 여행하실 분들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 굉장히 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청소년 문학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학이라고 해서 꼭 청소년들만 봐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미처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한 인생의 교훈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2m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책은 저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레이스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18살 정음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고도 또 병이 재발하자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기로 하는데요. 그 치료 48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책 제목에도 48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치료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 2m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 혼자 그렇게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을 주인공이 견뎌나가는 그런 과정,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 이제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사회 전반으로 어떤 아픈 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미리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선생님 페미니즘이 뭐예요? 라는 책입니다. 정말로 어떤 아이가 저한테 페미니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가 없더라도 일단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무지를 담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이런 책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7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책, 지금 내가 꼭 읽으면 좋을 책들을 한 권씩 골라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